이 표현주의라는 것을 뭐 간략하게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가자면은 마음을 대상으로 삼는다. 과거 재현주의에서는 그 대상이 외부 사물에 있었는데 이 표현주의에 오면서부터 그 대상이 인간 내부의 어떤 그 마음의 문제로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물에서부터 마음으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억압된 감정을 풀어냄으로써 마음을 정화시키고 치유하는 예술이다. 과거 재현주의에서는 인지와 관련된 이 사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서 이제 예술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과거에 뭐 신화 얘기나 어떤 계몽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미술을 이제 이용했는데 하나의 그 인지의 수단으로 삼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그 억압된 감정을 풀어내는 왜 억압된 감정을 풀어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오늘은 좀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마음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이제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마음 안에서 의식과 무의식이 투쟁을 하고 있다.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의 투쟁의 장소이고 이 의식의 비중이 커질수록 우리는 창조적이 되고 무의식의 비중이 커질수록 우리는 관습적이 된다. 이 무의식은 이 관습과 관련이 있고 의식은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 때 지금 여기 현재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순발력 있게 뭐를 판단하고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 무의식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기계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탐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저는 이 무의식을 크게 그 두 가지의 무의식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이제 본성적 무의식이라는 것이고요. 본성적. 이 우리의 그 본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그 무의식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본성의 상태에서는 그 주객일체, 나와 타자가 경계가 없는 그 일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이론적이다.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성의 존재 상태는 빛과 같은 것이고 파동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파동은 이렇게 다 음처럼 이렇게 뒤섞이는 거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죠. 전체가 하나의 그 화음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 세계는 하나죠. 이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어떤 그 창조적인 의식이 발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본래 면목이고요. 본래 면목. 어떤 타고난 그 사람의 개성이고요. 또는 뭐 유교식으로 말하면은 성리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본연지성.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천성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서양에서 무의식을 말할 때는 이 본성적 무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트라우마 같은 병리적 무의식을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이라는 것은 병리적 무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동양에서 말하는 이 본성적 무의식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아레야식 같은 건데, 아레야식. 그 유식학에서 그 제8식이 아레야식이거든요. 그 아레야식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본래 면목으로서의
본성적 무의식하고 병리적 무의식이 같이 들어있다. 이 병리적 무의식이라는 것은 에고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에고가 주객을 분리시켜가지고 거기서 오는 그 이원적 경직성이 고착이 된다. 에고는 항상 이원적으로 나와 타자를 분리시켜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직되는 거죠. 끊임없이 서로 연기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직되는 거죠. 이런 경직성이 고착돼 가지고 자신을 무한복제하면서 그 창의적 행동을 억제하고 기계적 행동을 반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병리적 무의식이 그 발생하는 그 근원에는 그 이원적 사고가 원인이 되고, 그것이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악성 코드 형식으로 우리의 그 몸에 저장이 돼 있다가 그것이 이제 계속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를 무한 복제해요. 이 바이러스 같은 일종의 이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이기 때문에 이 병리적이라는 말을 제가 붙인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계속 자기를 증식하려고 하듯이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창조적이 되지 않고 기계적이 된다. 기계적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프로이트는 저걸 이제 그 바닷가의 그 빙산에 이제 비유를 했는데, 이 빙산의 요 튀어나온 부분이, 수면 위로 솟아오른 부분이 의식이고 수면 밑에 가라앉은 부분이 이제 무의식이다라고 그렇게 프로이트는 봤죠. 그래서 이런 무의식이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그 정신적인 상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어떤 현실 의식을 방해를 하고 교란을 시켜 가지고 어떤 신경증, 정신병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의식과 무의식의 그 비중이 한 95대 5 정도, 이 무의식의 비중이 한 95라면은 의식이 한 5% 정도가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 무의식의 비중이 큰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 무의식을 병리적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악성 코드를 이루면서 우리 몸에 프로그램처럼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현실에 그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왜 병리적 무의식과 본성적 무의식을 나눴냐 하면은, 이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서구적인 무의식은 대개 병리적인 걸 말하고, 동양적인 무의식은 본성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무의식이란 말을 쓸 때는 주로 이 용어가 서구에서 왔기 때문에, 프로이트 이후에 그 정신분석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병리적 무의식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자기 본성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동양에서 말하는 이 무라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원이라는 의미예요. 근원. 그러니까 무아라고 말하면은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원적 나라는 얘기예요. 근원적 나. 참나죠. 무아가 참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말하는 무기교, 무기교라고 하면은 기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원적 기교. 그러니까 자연의 기교란 얘기예요. 자연의 기교. 인간적 기교 너머에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무라는 말을 동양에서는 상당히 그 긍정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서양 사람들은 이 무라는 것을 유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쓰면서
유하지 않은 거, 뭔가 있지 않은 거. 서양 미술에서의 그 여백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그냥. 그냥 배경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동양 미술에서 여백이라는 것은 근원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근원. 이 있는 형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근원이기 때문에 같은 문자를 쓰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무의식도 동양적 개념의 무의식과 서양적 개념의 무의식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말을 좀 만들어 봤어요. 본성적 무의식, 병리적 무의식. 우리가 다루는 무의식은, 지금부터 다루는 무의식은 이제 병리적 무의식을 말하는 거고요. 이 병리적 무의식이 악성 코드화 되어 가지고 우리 몸에 설치가 된다는 거죠. 특히 그 유아기 때의 사건들, 그 5살 이전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어떤 사건들을 경험을 하죠.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감정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 감정이 악성 코드 형식으로 그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트라우마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들이 또 우리 몸에 악성 코드를 이뤄요. 대부분은 5살 이전에 이 악성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큰 어떤 정신적인 상처들도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는 수많은 악성 코드들이 깔려 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보면은 그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은 계속 똑같은 것들이 계속 뜨죠, 이렇게. 이 광고창 같은 것들이 계속 똑같은 것들이 뜨잖아요. 반복해서 지워도 또 뜨고, 지워도 또 뜨고. 아주 기계적으로 그게 막 떠요.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인데, 우리의 그 행동도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 악성 코드가 깔리면은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게 자동 재생돼가지고 똑같은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계적으로 사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무의식에 얼마나 악성 코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가, 그거와 이제 같은 문제고,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가 안 지워지면 어떡합니까? 윈도우를 그냥 싹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재설치하는 것이 그게 제일 좋죠. 그래서 보통 뭐 2, 3년에 한 번씩은 재설치가 이루어지죠. 아무리 잘 써도 이게 꼭 감염이 돼요. 그럼 빡빡하니 잘 안 돌아간다든지, 또는 뭐 반복해서 뭐가 자꾸 뜬다든지 뭐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은 싹 밀고 재설치를 하면은 또 쌩쌩 잘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없잖아요. 이 재설치 하기가, 이 뇌를 완전히 바꾸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평생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 프로그램이 딱 고착이 돼가지고, 이것이 잘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지고 매일 똑같은 행동과 반복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권태를 느끼게 돼 있죠. 삶이 재미가 없고. 다 그게 악성 코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거죠.